자, 뜨거웠던 2차 드래프트가 끝이 났습니다. 각 구단별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2차 드래프트를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각 구단들은 얼마나 2차 드래프트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10개 구단의 모든 2차 드래프트 선수들의 이 전력과 그리고 스토리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대로 키움부터 하려고 했는데 LG와 하나가 올 패스를 했기 때문에 LG 트윈스와 하나 이글스를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부터는 키움 히어로즈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드래프트 결과입니다. 키움은 확실히 4명을 지명했어요. 아무래도 이 2차 드래프트라는 게 어떤 팀 간 전력차의 평준화와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의 기회를 새로 열어주는 아주 좋은 취지의 2차 드래프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 시즌은 재밌죠. 하나가 2차 드래프트를 또 색다르게 활용을 했는데요. 자, 일단 안치홍 선수가 1라운드로 뽑혔고 그 다음이 이태양 선수가 이 두 번째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한화에 안치홍과 이태양 선수, 그야말로 FA로 약간 거액을 주고 데려왔던 선수들을 과감하게 풀어버리니까 바로 그냥 1라운드에 2명이 뽑혀버렸죠. 그리고 LG 트윈스의 김주환 선수, 최근에 뽑힌 1라운드 선수고 부상으로 군 복무 중이었는데 1라운드에 뽑혔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NC의 안익산 선수를 참 좋은 자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었는데 역시 귀신같이 1라운드에 바로 뽑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다음에 저는 추재현 선수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치홍, 이태양, 김주환, 안익상, 추재현 정도까지는 1라운드에 충분히 뽑힐 수도 있었는데 이 추재현 선수까지도 1라운드에 뽑아감으로써 키움은 확실한 전력 향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참 재밌죠. 이용찬 선수, 결국 뭐 김현수, 양의지, 이용찬 이렇게 과거에 두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선수들을 또 데려오고 싶었고, 롯데는 역시나 투수, 그럼에도 이 투수들을 약간 즉시 전력감보다는 약간 미래를 위한 투자, 롯데는 김주환, 김영준 선수를 어린 선수들을 아직은 바로 즉시 전력감이 아닌 선수들을 씀으로써 롯데는 약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KT는 이제 그 다음은 패스했고, NC는 이제 또 다 선택을 안 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즌 내내 문제를 일으켰던, 결국 강민호 선수가 거의 뭐 모든 경기를 뛸 수밖에 없었던 그 포수 부분에 가려움을 긁어주는 요런 장승현 선수를 영입했고, SSG는 조금 의외기는 했어요. SSG는 투수보다는 아무래도 타자가 필요했던 팀인데 굳이 최용준 선수를 이렇게 선택한 거는 다소 의아하다. SSG 같은 경우는 타자를 선택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선택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키움은 결국 이제 투수도 부족하니까 배동현 하나 투수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기아는 내야수 이호연 선수 선택한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아는 나름 적절한, 그러나 조금 어린 선수들을 투자하지 않았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투수가 타격은 롯데가 되니까 투수 3명을 깔끔하게 지명하는, 그래서 롯데는 정말로 팀에 필요한, 게다가 최충현 선수는 약간 즉시 전력감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수가 좋았는지 타자 1명, 투수 1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임기영 선수에 대한 것도 뭐 5선발과 불펜 둘 다 혹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그 다음에 SSG의 문상주 선수는 좀 그래도 적절한 선택이지 않았나. 그 다음에 4라운드에도 키움과 두산은 그래도 1명씩 했고, 키움이 뭐 롯데 박진영 선수를 픽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두산의 이상혁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의외다.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선수들이 다 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키움이 4라운드, 5라운드에 더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지명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각 팀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화 이글스는 4명을 4명의 선수가 떠났고요. 1명도 영입하지 않아서 저는 한화가 이번 2차 드래프트에 새로운 장을 연 팀이 아니었나 싶어요. 과감하게
고액 연봉자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더 다른 투자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한 느낌이 확실하죠. KT 같은 경우는 3명이 나가고 2명을 영입했고, 두산 베어스도 3명이 나가고 2명을 영입했고. 자, 어쨌든 이거 쭉 다 돌아볼 테니까요. 자, 이제 한번 LG 트윈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 트윈스 팬들은 많이 걱정했어요. 뭐냐면 작년이 아니지, 2024 2차 드래프트에서 4명의 선수가 다 나갔는데 그 4명의 선수가 1순위부터 7순위 사이에 4명이었어요. 그런 만큼 이번에도 LG 트윈스 선수들 뭐 맛집이다, 이거 다 나가는 거 아니냐, 빨리빨리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2명밖에 뺏기지 않았다. 그래서 LG 트윈스는 어쨌든 선수들을 생각보다 지킬 수 있었고, 굳이 뭐 지명을 할 필요는 없는 구단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7억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 라는 거면서, LG 트윈스는 그냥 적절했다, A 등급. 그래서 그냥 LG 트윈스 입장에서 제가 한마디 하면은 고액 연봉자들을 풀었는데 과연 다른 구단이 그 선수들이 좀 별로여서 안 데려갔는지 아니면 묶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아쉽게도 고액 연봉자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 점이 살짝 아쉬워서 A를 줬어요. 선수를 뺏기지 않는 것만 봤어도 A 플러스까지 줄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결국 김영준, 김주환 모두 LG 기대주 출신이며 우리가 키운 선수 끝까지 응원한다는 차명석 단장님의 요런 김주환 선수는 군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서브를 했고, 김영준 선수도 6, 7 선발로 충분히 선발 로테이션 진입이 가능한다. 하지만 이민호, 김윤식, 여기 아시아 쿼터 웰스까지 있으니까 기회가 줄어들어서 이 선수들 4명쯤 나갈 줄 알았는데 2명으로 막은 것도 선방이다. 그래서 결국 LG 트윈스도 선방은 했다. 그래서 A 등급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환 선수는 특히나 완전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1차 1라운드 정도에 뽑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때 이 당시 계약금이 1억 3천이었는데 4억으로 데려갈 만큼 정말 믿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선수가 사설 훈련 연습하는 중간에 좌원입에도 불구하고 150을 던졌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과연 어떤 선수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준 선수 역시도 18년도 1차 드래프트로 뽑힌 굉장히 유망한 선수라고 봐야겠죠. 아직도 1999년생밖에 안 되니까요. 물론 1군에서 보여준 모습은 없고 2군에서도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어쨌든 무언가 밸런스가 잡히고 좋은 모습이고, 자, 저는 이번 2차 드래프트의 승자는 무조건 하나이글스다. 왜냐? 하나이글스가 결국은 자신들이 뽑았던 안치홍과 이태양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과감하게 그냥 풀었다. 큰 돈을 주고 투자했지만 이 선수들의 반등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풀었다. 그러면서 실탄을 마련하고 셀러리 캡도 약 16억 원을 좀 약간 아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 이제는 앞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강백호에 관한 투자도 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 팬들의 기대로는 박혜민 선수에게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셀캡의 여유분을 창출한 게 진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2차 드래프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결단, 안치홍, 이태양 제외시켰다. 그래서 실제로 두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데 제외를 시켰어요. 안치홍 선수는 2024 시즌을 앞두고 4 플러스 2년 최대 72억 원, 그리고 이태양 선수는 2023 시즌을 앞두고 4년 25억 원인데 그냥 과감하게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다. 어린 선수들 중에 성장한 선수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고 고맙다 라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키어모이 히어로즈야말로 2차 드래프트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4개의 라운드를 선택을 함으로써 원하는 선수들을 다 선택을 하게 되었고, 사실 2차 드래프트는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긁어야 되는데 키움 히어로즈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선수들, 특히나 저는 안치홍 선수와 추재현 선수, 그리고 배동현 선수까지도 굉장히 괜찮은 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움의 히어로즈의 성적은 A 플러스다.
S가 아닌 거는 어쨌든 돈은 썼으니까. 그리고 5라운드까지 선택했으면 저는 S라고 선택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분명히 과연 이제 왜 안 썼을지는 약간 의문이다. 근데 안치홍 선수가 좀 고액 연봉자니까 아무래도 다른 고액 연봉자를 더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안치홍 선수 올해는 부진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게 너무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클라스는 영원하다. 야잘잘이다. 야구는 잘하는 놈이 잘한다. 라는 거를 과연 2026년도에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이 살을 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재현 선수도 두산이 사실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유망주. 그러니까 정말 괜찮고 정말 터질 것 같은, 터지면 대박일 것 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추재현 선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도 1999년 생이고 외야수의 좌투 좌타인 만큼 귀한 좌타자니까 사실 탐이 나는 타자죠. 올 시즌 1군에서도 2할 2푼 1리로 조금 1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2군에서는 그야말로 이 정도면 더 이상 크게 보여줄 게 없다. 꾸준하게 4년 연속 3할, 올 시즌도 3할 3푼이고 출루율도 꾸준하게 4할 이상을 찍은 올 시즌도 4할 2푼에 장타율도 4할 7푼 9리니까 OPS가 0.9에 가깝거든요. 거의 0.999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선수를 2라운드로 데려온 키움은 완전히 이번 드래프트의 승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배동현 선수도 이제는 뭐 상무에서 와가지고 뭐 군대도 제대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거의 뭐 이제는 뭐 즉시 전력감이라고 봐야 돼요. 퓨처스에서 2024년에는 무려 0.3, 2025년도에는 4.32의 자책점이니까 이 정도면은 한번 긁어볼 만하다. 3라운드에서 충분히 긁어볼 만한 아주 좋은 자원이다. 실제로 1군에서는 2021년도 4.5가 마지막인데요. 어쨌든 직구, 포크볼,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 선수 조금 더 성장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뭐 즉시 전력감으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진영 선수 뭔가 보는 눈이 있었겠죠. 올 시즌하고 작년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박진영 선수 어쨌든 직구와 포크볼 그리고 슬라이더를 던지는 아무래도 이 롯데 하면 포크볼이죠. 어쨌든 포크볼을 던지면서 슬라이더까지 갖고 있는 이 박진영 선수가 2군에서는 그래도 4.66의 자책점. 그러니까 올 시즌 어쨌든 작년보다 좋아졌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박진영 선수를 영입을 한 것 같은데 키움이 내년에 송성문 선수가 남아있고 뭐 안우진 선수도 들어오고 외국인 선발도 2명을 괜찮은 선수로 하게 된다면 그리고 뭐 이제 아시아 쿼터로 또 좋은 선수가 오게 된다면 키움도 전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키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2차 드래프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산 베어스가 저는 이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두산 베어스가 추재현, 장승현 선수가 저는 꽤 괜찮은 선수로 보이거든요. 이 두 선수가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용찬 선수를 지명했는데 2라운드에 3억을 주고 이용찬 선수를 지명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혁 선수는 발이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즉시 외야수를 보기보다는 대주자감인데 조수행 선수를 계약했는데도 이상혁 선수가 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의아했다. 그래서 뭐 B- 솔직히 C를 줄까도 고민했지만 어쨌든 돈은 그래도 많이 아꼈으니까.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터질 것 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 두산의 선수들이 이프가 아니라 상수가 된다면 이 터질 것 같은 선수들이 터져준다면 두산은 내년에 굉장히 강팀이 되겠죠. 박찬호 선수도 영입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두산 NC 두산 이용찬과 재결합한 이후 중심을 잡을 자원이 필요하다. 장승현, 추재현 길 열어줘야 이 부분이 아쉽다. 자, 그러면서 지금 두산이 확실히 이런 게 있었어요. 김현수 선수를 영입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되게 어리고 포텐이 터질 것 같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두산이 베테랑의 영입을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도 영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이용찬 선수를 영입을 했다. 그래서 이용찬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과연 김현수 선수까지 영입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용찬 선수는 투수고 김현수 선수는 야수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게다가 홍건희 선수의 옵트아웃도 이용찬 선수가 필요했다.
홍건희 선수가 옵트아웃으로 팀을 떠나게 되면서 투수들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했던 까닭이다. 그리고 두산 관계자는 준비하고 계획했던 선수들을 모두 지명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이용찬은 역대 세이브 9위다. 홍건희가 팀을 떠난 투수진의 중심. 그리고 이상혁 선수는 2024년과 올해 출루율 4를 기록했다. 아직 1군 경험이 많진 않지만 빠른 발을 갖춘 데다가 중견수 수비가 가능하다. 올겨울 상무 입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지명했다라는 거. 이 선수의 잠재력을 본 거죠. 그런데 나간 선수들이 좀 아쉽자 이거죠. 왜냐하면 장승현 선수도 아쉬운데 추재현 선수, 초대형 트레이드의 일원이었던 추재현과의 동행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선수들이 괜찮으니까 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켜야 할 선수들의 퀄리티도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장승현의 경우는 본인이 원했다. 양의지도 있고 김기현도 있어서 출전 경기 수가 거의 없죠. 장승현 선수. 자, 그래서 이용찬 선수야 뭐 워낙 레전드니까 요 기록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상혁 선수는 지금 보시면 1군에서는 그저 그렇지만 2군에서 출루율이 무려 4할 4푼 8리 4할 4리, 그리고 다리도 빠른 중견수 수비가 가능하니까 과연 상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001년생이니까 군대 갔다 오면 이 선수가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어쨌든 박찬호 선수가 나감으로써 내야를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투수가 안 좋은 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거고, 기아가. 그래서 투수 이태양 선수를 영입한 거는 정말 좋고, 어쨌든 이호연 선수를 영입한 것도 괜찮다. 그런데 저는 기왕이면 기아가 조금 더 영입을 4라운드에서는 한 번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A-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의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선수들 뭐 아직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약간 미래를 위한 투자를 긁어보는 건 어땠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 4라운드 5라운드는 그래도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영입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선발 불펜이 다 가능한 이태양, 기아에 딱 맞는 퍼즐. 이호연도 공격력 갖춘 내야수, 필요한 선수 잘 뽑았다. 자, 그래서 뭐 이태양은 다양한 구종을 보용하고 있고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죠. 실제로 막 100이닝도 넘게 2년 연속 던졌으니까요, 이태양 선수는. 그래서 영입 대상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약간 FA급 영입이라고 봐야겠죠. 4년 25억에 FA로 영입했던 이태양 선수를 이렇게 영입한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윤영철 선수가 수술을 받으면서 이탈을 했고, 선발진이. 그리고 김도현도 사실은 풀타임 선발 첫 시즌이라 후반기에 되게 안 좋았죠. 그리고 황동환은 선발 풀타임이었고, 그러니까 선발과 불펜이 모두 가능한 이태양이 딱 맞는 퍼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상우 선수는 게다가 FA 신분이죠. 그리고 이호연 선수도 올 시즌 1군 32경기에서 3할 4푼 3리에 1홈런 8타점, 그리고 2022년에도 88경기, 2023년에도 85경기를 뺐고 2루와 3루를 다 볼 수 있고 1루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내야의 전천후 백업이 되는 이 이호연 선수를 선택한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어쨌든 이태양 선수 지금 보시면 2022년, 2023년에 무려 112이닝, 100이닝을 던지면서 자책점도 다 3점대였다. 2024년에는 그 여파로 팔 부상이 있으면서 한 시즌을 날렸고, 2025년에는 한화의 어린 선수들이 너무나 성장해서 강속구 투수들이 1군에서는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3.97의 자책점으로 역시 나쁘지 않았고, 대신 2군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1점대였습니다. 이태영 선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호연 선수도 보시면 KT에 와서 2025 타율이 무려 3할 4푼 3리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 물론 올 시즌이 이 표본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뭐 아주 믿을 수 있냐라고 하기에는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출루율 3할 7푼 8리에 타율도 3할 4푼 3리고 2군 성적은 그래도 꾸준히 한 3할 근처는 나온다. 지금 보시면 23년도, 22년도 4할, 24년도에도 3할, 25년도에도 3할이니까 이 정도 타자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다라고 생각해서 기아 타이거즈가 픽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롯데 자이언츠인데요. 김주환, 김영준, 최충현 선수가 영입이 됐고 박찬영 선수를 내보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B+로 한 이유는, 저는 롯데 자이언츠가 어쨌든 올 시즌이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임기잖아요. 그러면은 즉시 전력감을 좀 땡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롯데가 뭔가 보강이 필요한데 지금 보강이 계속 없단 말이에요. 김태형 감독이 오고 나서 김주환 선수와 김영준 선수는 즉시 전력감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충현 선수 또한 즉시 전력감으로 팀에 플러스 성적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본 김주환, 김영준의 영입은 매우 훌륭하나 즉시 전력감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B 플러스다. 이렇게 볼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김주환, 1차 김영준 오케이. 근데 롯데는 왜 최충현을 뽑았나? 구위 재고 회복, 전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최충현 선수는 사실 대단한 선수죠. 왜 대단하냐면 정말 삼성에서 대단한 그런 실력을 보여줬던 선수. 201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을 정도로 큰 기대를 모았는데 특히 2018년은 70경기에 나서서 85이닝, 2승 6패 16홀드 8세이브, 자책점 3.8 이런데 2020 시즌에는 음주 운전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 그런데 최충현 선수가 최근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구위와 제구력 회복세를 보인 즉시 전력 투수다라고 하는데 과연 LG 트윈스의 즉시 전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일단 김주환 선수는 보여줘야 돼요. 김영준 선수도 사실은 여기서 발전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둘 다 1999년생, 2003년생으로 나이가 어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픽이었다. 둘 다 1라운드급 선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최충현 선수는 지금 보시면 자책점이 너무 안 좋아요. 2군에서 자책점도 작년에 8.59, 올해는 5.4. 그러니까 과연 이게 1군에서 즉시 쓸 수 있는 카드인지 잘 약간 의아하다. 자,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제가 A를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익산이다. 저는 사실 안익산 선수를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타자로 한 명 뽑아야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안익산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1라운드에 귀신같이 뽑아갔죠. 그러면서 3명의 선수가 떠나고 2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돈도 1억을 벌었기 때문에 A다. 자, 우타 거포부터 전역, 임박, 자완까지 미래를 내다봤고 가려운 곳을 긁었다. 자, 일단 KT의 약점은 뭐겠어요? 당연히 타선과 불펜은 매우 훌륭하지만 좌완이 없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타 기대주 안인산과 상무 제대를 앞둔 좌완 투수 이원재를 지명했다. 두 선수 모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 안인산 선수가 무려 48경기에 타율 3할 2푼 1리에 10개의 홈런, 36타점, 3도루, OPS 0.976. 대박이죠. 왜냐면은 타석이 143타석밖에 안 되니까 46안타 중 10개 홈런이라는 건 이 선수 장타력이 끝내준다. OPS도 0.976이다. 그야말로 저는 올 드래프트 타자 최대어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1루수 WAR이 7이었어요. 그래서 오재일도 은퇴했고 황재균과 문상철은 아무래도 87년생과 91년생이잖아요. 여기에 이 싱싱한 안익산 선수가 와서 굉장히 큰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완, 이 KT가 좌완이 굉장히 좀 좌완을 원해요. 그래서 1차 지명 출신 전용주와 LG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합류한 임준영이 올 시즌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20이닝도 소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두산의 왼손 자원 이원재 선수는 187에 95kg로 체격도 좋고, 그리고 두산 유니폼을 입고 무려 2023년 퓨처스 북부리그 평균 자책점 1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구속이 좀 문제긴 해요. 자, 안익산 선수 지금 보시면 181에 95kg. 대박이죠. 2001년생에. 그래서 그야말로 올 시즌 퓨처스 리그를 폭격했다.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하면서 약간 폭격한 느낌. 이제 약간 타자의 눈을 띈 느낌. 지금 OPS가 지금 장타율이 5할 5푼 9리니까 장난 아니죠. 이원재 선수는 요 두산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2024 상무에서도 좋았는데 올 시즌은 안 좋은데 좌완이 2003년생이고 보여줬던 게 있으니까 한 1, 2년 기다리면서 강철 매직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는 이제 B 플러스다. 왜냐? 아무도 사지 않아서 B 플러스.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안익산 선수가 나간 건 굉장히 아쉽고요. 이용찬 선수를 내보낸 건 굉장히 좋아서 B 플러스다. 안익산 선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NC 다이노스가 지킬 만한 두터운 야수 뎁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할 수 있겠죠. NC는 어쨌든
네, 타격이 굉장히 좋은 팀이니까 안익산 선수가 제 보호 대상에 들지 못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NC는 B 플러스다. 그리고 최근에 NC가 뭐 NC 기업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이제 돈을 모으고 있는 느낌이죠. 손아섭 선수도 네, 지명권과 현금으로 트레이드를 받았고요. 자, 투수 보강에 중점을 뒀는데 6순위 NC 왜 2차 드래프트 패싱했냐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노렸던 선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1군 전력과 유망주 뭐 어쨌든 투수진 보강에 영입을 중점을 두었으나 우리가 체크하고 있던 선수들이 앞순위로 지명되면서 이번 지명 회의에서는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NC가 의외로 저는 불펜도 좋은 게 마지막에 막 9연승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류진욱, 뭐 김진호, 전사민, 배재환, 임지민 의외로 NC가 불펜이 안 좋은 듯 하면서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펜도 나쁘지 않고 타격도 나쁘지 않고 선발을 찾고 싶었겠으나 뭐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점수는 저는 그냥 B 정도? B? 장승현 선수 일단 포수를 영입했고 임기영, 그러니까 최충현 선수가 나간 거는 좀 삼성 입장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임기영 선수를 영입한 건 오잉이라는 이런 느낌.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점수가 B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임기영 5선발 내지 불펜 자원 후보가 과연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두산에서 워낙 이제 양의지와 김기현 선수가 잘 포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승현 선수 올 시즌 뭐 거의 기회를 받지 못했죠. 1군에서 그냥 뭐 4게임 나와서 타석 2개밖에 받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1군에서는 무려 3할 4푼에 출루율 4할 2푼 6리 그러니까 그래도 꽤나 괜찮은 타격을 보여준 이 선수를 데려온 거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임기영 선수를 데려온 게 맞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연 삼성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고요. 자, 그 다음에 SS 랜더스도 B-인데 저는 SSG 랜더스가 어떻게든 타자를 좀 데려오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SSG에 투수를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었는데 최용준 선수라는 투수를 데려왔고요. 이 선수가 뭐 2군에서도 그냥 5점대 자책점을 꾸준히 보였던 선수라 잘 모르겠어요. 뭔가 보는 게 있겠죠. 그리고 문상준 선수는 타율이 2할 오픈 4리에 출루율이 3할 오픈. 물론 내야수지만 2군에서 이 정도 성적을 가진 선수를 굳이 뽑을 이유가 있나? 그래서 좀 SSG가 가려운 곳을 긁지 못해서 B-인데요. 일단 종합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아주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했는데요. 과연 LG 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재미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언제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메가칩스, 감자칩 과자나 떡볶이를 드셔주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제가 아직은 뭐 유튜브로 그렇게 네 재미를 볼 수 있는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